자, 그럼 이번에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 간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이었죠.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특히 올해 들면서 2015년 들면서 이제 이런 중단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소송이 잇따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칠부능선 지나가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금융부의 임명찬 기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슈엔 현장은 처음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부탁드립니다. 첫 출연이신데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두 그룹 간의 이런 통합 작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가장 최근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런 가처분 결정이 다시 한번 취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또 처음은 아니었고요. 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 26일 법원 결정 이후 하나 외환 통합 과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통합의 명분을 얻게 됐고요.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수세에 몰린 형국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을 제안하면서 통합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하나 외환 통합 논의 시한을 다음 달 6일까지로 못 봤고요. 이때까지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외환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와 동시에 앞서 하나금융 측이 제시한 217 합의서 수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217 합의서 수정안에는 통합은행명에 외환이라는 명칭을 놓고 고용 안정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 회장의 이번 제안은 사실상 외환은행 노조를 향한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금융 측에서는 통합 논의를 위해 김 회장과 하나 외환은행장을 비롯해 양행의 노조위원장 등 5인이 참여하는 모임을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조를 압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는 강원 전략을 펴는 모습입니다. 예.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강원 전략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김정태 회장이 왜 하필 7월 6일로 이런 데드라인을 이렇게 정했는지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네. 김정태 회장이 좀 직접적으로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김정태 회장 측에서는 좀 이번 통합 작업 이제 좀 마무리될 것이다. 좀 자신감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결정 이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상당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우호적인 분위기도 김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법원 결정 직후 금융위원회는 노조 대화가 우선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향후 예비인가 신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접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이를 두고 연내 통합 작업에 무게를 실어주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법원 결정 전부터 하나금융 측에서는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다음 달 6일 통합 관련 이사회를 열고 오는 7월과 8월 중에는 통합 작업을 완료한다는 내부 시간표를 짜두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보자면 그러니까 7, 8월에는 이런 게 마무리가 돼야 네. 10월 정도쯤에는 연내 어떤 통합 작업 이후에 다른 후속 작업들을 좀 할 수가 있고 네. 사실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금 납부 문제도 연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7월 안에는 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전까지는 소설들은 많이 있었는데 네. 좀 실제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태 회장이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미 결정된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후 설명도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태 회장이 왜 6일을 시한을 못 박았느냐.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의문점을 가지실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 7, 8월 사이에 김정태 회장이 통합 작업을 완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오는 9월에는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 정기국회가 열릴 경우에는 국회에서 또 하나 외환 통합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김정태 회장 입장에서는 7월과 8월 중에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월까지 내다봤었는데 그 전에 9월 국회가 있었네요. 네, 여기서도 이게 사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협상 당사자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환은행 노조 측에서도 사실 만만치 않게 반발을 하고 있었던 양상이었는데 과연 이런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는 어떤 스탠스를 견지할지는 또 좀 궁금해집니다.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외환은행 노조는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노조는 지난 주말 동안 회의를 거쳐 법원 판결이 있은 지 3일이 지난 어제서야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만큼 고민이 깊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노조는 하나금융 측에서 제안한 5인 회동은 일단 거부한 상태입니다. 하나금융 측이 제시한 대화 참석자 가운데 노조 측 인사는 한 명밖에 포함되지 않아 대화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예. 노조는 대신 지난 2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구성된 하나 외환 간 4대4 협상단에다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5대5 대화단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지주 회장하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이익실 합의서의 당사자입니다. 통합 관련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지주 회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직원 대표인 외환은행, 그 피인수은행의 직원 대표인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이 또 현재로서도 뭐 당사자로서 가장 좀 근접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통합 논의 과정에서 대화에 주도권을 주겠다는 외환은행 노조의 그런 강렬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참 이것도 그런데 뭐 앞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뭐 외환 노조 측에서 그리고 하나금융그룹 측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뭐 4대4의 5인 회동하자, 뭐 5대5 하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얼마나 주도권을 먼저 잡고 좀 기싸움에서 내가 한번 이겨볼까 하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맞습니다. 말을 하면. 그러면 이제 외환 노조 측에서 다시 한번 이런 뭐 인터뷰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금융그룹 측에서는 과연 여기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이고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현재 하나금융그룹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견지하고 있나요? 네, 하나금융 측에서는 이 같은 노조의 제안에 대해서 발목 잡기다, 협상 지연 전략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하나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5대5 대화도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4대4에다가 김한주 행장, 김건영 위원장이 들어가는 대화까지 했는데 또 뭐 그거를 김한주 행장을 빼고 김정태 회장이 들어와는 5대5를 한다는 거는 시간 끌고 뒷다리 깎기 일환이지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네, 본회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통합 과정을 논의하는 대화단 구성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차가 커서 접점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로가 원하는 또 니즈가 분명히 다르고요. 하나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참 갈 길이 멀고 또 바빠 보이는데 노조 측에서 자꾸 좀 태클을 거니까 당연히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노조 측에서는 또 노조 측대로 제대로 좀 형평성이랄지 아니면 권리 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로 좀 양측의 입장도 팽팽하고요. 뭐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이 네가 잘못했다. 너 때문에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양측 간에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것은 앞으로 금융위원회 인가를 앞두고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으로 풀이됩니다. 하나금융 측에서는 외환은행 노조가 제안한 대화단에는 전임 노조위원장과 퇴직직원 등 비노조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대표성을 지니기 어렵다. 때문에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러면서 공세를 쏟아내고 있고요. 예. 외환은행 노조 측에서는 과거 노사 협상 과정에서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합의를 마쳤지만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이를 뒤집은 전례가 있다. 때문에 대표성 있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전면에 나서 대화를 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이렇게 구두로 계속해서 양측이 뭐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뭐 산 넘어 산일 수도 있고 또 설상가상일 수도 있고 뭐 계속해서 악순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언젠가는 좀 마무리는 돼야 되고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취재 기자들도 오랫동안 취재하신 분들은 네. 지칠 대로 지쳤더라고요. 맞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외환은행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외환과 하나 간의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외환은행 직원들의 피로감도 상당한 상태고요. 때문에 외환은행 노조의 투쟁력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금융지주 측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외환은행 노조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6일까지 노사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김정태 회장이 직접 외환은행 직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 측이 통합과 관련해 전 직원들의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외환은행 노조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나금융 측 움직임을 한번 예상해 보면요. 하나금융은 조만간 통합 논의를 위한 이사회를 연 뒤 금융위에 예비 인가를 신청하고요. 예. 주주총회를 마친 뒤 금융위에 본 인가를 제출해 통합 작업을 마무리 짓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통합의 마지막 관문인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하나 외환 통합을 가를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 외환이 다시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외환은행 노조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 이후 항고와 본안 소송 제기 여부 등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큰 산을 넘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을 뚫고 예정된 스케줄대로 통합 작업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임명찬 기자가 말미에 설명을 해줬던 이런 법정 소송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얘기로만 듣기는 귀에 그리고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희 이슈엔 현장이 다시 한번 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참 몇 년간에 걸치는 장기 레이스를 이렇게 계속 우리가 달려갈 때는 어찌 보면 힘들 때 좀 더 단기적으로 생각해도 또 하나 좀 리프레시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6일 한번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한번 나눠보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금융부의 임명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